당정대 전면 쇄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번 참사의 원인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뒤에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얘기는 그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진 후에, 과학수사와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후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대사회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런 사법적 책임을 물은 후에 정무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무적 책임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함으로써 정무적 책임 그러면 이제 장관급 이상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이 정무적 책임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권 관계자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지금 당장 장관 파면하라 뭐 어쩌라 저쩌라 좌파들이 주장했지만 지금 당장 하게 되면 당장 후임 장관 하는데 인사청문회 2달 이상 걸리니까 이거는 조사와 수사를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다. 법적 책임 규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선 조치, 선 조사가 먼저고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라고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 온 거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이 되고 특수본의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사법적인 이 책임 문제까지 다 규명이 되고 가려지고 난 후에 이제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결단이 나올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다 말하자면 요즘 그 유행어로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러고 그냥 지켜보면 될 일인데, 기다리면 될 일인데, 그거를 못 참고 참사 직후에 이상민이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유승민이나 이상민이 그만둬야 한다고 얘기했던 안철수나 이런 자들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자꾸 엇박자가 나고 불필요한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집단에는 뭐 나름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막으려면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상민의 사퇴 선언이 미뤄질수록 당은 정책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불쑥 언론에다가 한마디 했어요. 조기 사퇴론을 주장한 겁니다. 안철수도 스스로 사퇴 표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홍준표도 또 여기에 가세했어요. 아까운 인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초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결국 경질을 하겠구나. 딱 대통령실에 안테나 꽂고 있다가 야 대통령이 이상민이 경질할 것 같아. 그러면 경질한 다음에 내가 한마디 하면 뉴스도 안 되잖아. 먼저 침발라놔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는 것들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이런 그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 엇박자와 혼선을 불러일으킨 자 중에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에 대해서 장제원이 어제 강력하게 성토한 부분은 제가 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원내대표 한 사람을 다시 원내대표에 앉힌 것은 정기국회 잘 돌파하고 야당 정치 공세 막고 또 우리 집권 세력의 자존심 좀 지켜달라고 하는 뜻이었고, 그래서 경륜이 있는 것으로 원내대표도 한번 주호영이를 원내대표로 추대했는데 밀었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어제 장제원은 그런 취지의 강력한 성토 발언을 했죠. 이 주호영이가 한 행태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지난 2일 11월 2일입니다. 국가애도 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정조사를 꺼낼까 말까 하면서 운을 띄우던 그때입니다. 그때 주호영이가 갑자기 저희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다. 야당이 제출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판단하겠다. 완전히 여지를 탁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권당 원내대표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판단할게 하면 사실상 우리가 밀면은 슬그머니 문 열어주겠다는 것 아니야? 라고 좌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밀어붙여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이 된 겁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엊그저께 도스트핑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수 국민들이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과학수사도 아니고 강제수사도 아니지 않냐. 정쟁으로 전락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잖아요.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아주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로 반대를 하는데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국정조사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지를 두고 뒷문을 열어주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좌파들하고 손잡고 짬짬이해서 노란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상민에 대해서도 이상민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 제가 논평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강성규 김은혜 지구들끼리 필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하고 귓속말 하는 것도 좌파들이 시비 거는 판에 웃기고 있네라고 한마디 쓴 거, 그거 가지고 주호영이가 2번씩이나 불러 일으켜갖고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사과시키고 그걸로 끝냈어야지. 그렇다면 퇴장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대통령 수석 참모들을 두 사람이나. 이게 적보다 더한 자 아니야. 좌파보다 더한 자 아니냐고. 이용 의원,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했던 그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있습니다. 이용 의원이 어제 의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하고 장관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장관들, 집권당의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켜주고 버텨주고 밀어줘야 되잖아. 그거 하라고 집권당 하는 거 아니야. 하기 싫으면 차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든지. 그러면 우리 집권당 하기 싫어요. 윤석열 대통령 뒷받침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우리 정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라고. 그리고 집권당 하지 말라고. 앞으로 예산이 뭐니 민원이 뭐니 이런 따위 가지고 대통령한테 읍수하고 장관들 총리들한테 쫓아가면서 부탁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건 다 하면서 끊임없이 대통령 한 번 만났으면 하고 끊임없이 장관 만나고 총리 만나서 이런저런 지역구 민원 같은 거 갖고 오면서 막상 자기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 대통령을 지키고 정부를 보호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단단하게 국정 운영을 해나갈 때 어쨌든 숫자는 부족하지만 좌파들의 공격을 일선에서 막아주고,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근데 나 지역구에 이런 민원을 좀 해결을 해줘.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지.
아군과 적군도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 이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쏟아낸 말입니다. 아군도 적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원내대표. 두 수석의 필담이 드러나면서 수분 동안 이 좌파 의원들이 마이크 꺼진 채로 두 수석을 막 공격하고 힐난하고 그럴 때 회의 운영자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수분 동안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 장면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호영이한테 표 모아줬죠. 이 원내대표 뽑았잖아.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주호영이가 보인 태도를 몰라? 내가 그렇게 주호영이 안 된다고 했잖아. 정진석이 안 돼. 주호영이 안 돼. 이유가 이래. 수없이 말을 했건만 지그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다소곳이 조곤조곤하게. 그래서 주호영이 뽑아놓고 이제 그 실체를 보니까 자기들도 충격이었던 모양이지. 자, 그래서 오늘 고소국 관련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의 대통령실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대로 건설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또 지금의 당 지도부 정진석이 주호영이 가지고는 이런 그림을 뒷받침하기는 그냥 사사건건 좌파들 눈치나 보면서 지정치나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전면적으로 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구성을 했고 또 당은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대통령이 함부로 대표는 이 사람 해, 원내대표는 이 사람 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이거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정진석이 주호영이 이 투톱한테 당권 맡겨놓으면 하루를 맡겨놓으면 하루만큼 손해보는 것이고 일주일을 맡기면 일주일만큼 우리가 후퇴하는 거라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만들어서 우선 당의 얼굴부터 전면적으로 바꾸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실 인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한 10개월 이상 이제 정부가 국정 운영을 했으니 그 과정에서 일 잘하는 장관들이 있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장관도 있으니 그 부분 일정하게 좀 솎아내고 정리하자.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대통령실과 집권당과 정부가 전면적으로 진영을 새로 갖춰서 쇄신하고 혁신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임기 시작이 지금부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당정대 개편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어요. 그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